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나게 뛰다가도 점점 피로감이 쌓이기 마련이에요. 특히 초보자들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인 달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팁과 기술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달리기를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효율적인 달리기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 중 처음 달리기를 할 때 무작정 뛰기만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치고 부상의 위험도 커져요. 효율적인 달리기는 단순히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최적의 성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올바른 달리기 자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달릴 때는 상체를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해야 해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발은 발가락 끝으로 착지하는 것이 좋죠. 발의 착지 방식에 따라 무릎과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리기 착지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어풋 착지. 발가락 아래쪽 또는 발바닥 앞부분으로 착지합니다. 이 방식은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져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하며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종아리 근육과 발목에 힘이 요구되어 초보자에게는 부상의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미드풋 착지. 발바닥 중앙 부분으로 착지하며 체중이 발목, 엉덩이, 무릎 등으로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로 인해 부상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이 방식은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처음 시도할 때는 어색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세 번째, 힐 착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뒤꿈치부터 땅에 닿습니다. 힐 착지는 편안하지만 착지 시 관절에 큰 충격을 주고 속도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이 방식을 추천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해요. 각 착지 방식은 러너의 신체 조건과 목표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어풋이나 미드풋 착지는 스피드와 부상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초보자는 적절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해요. 반면 힐 착지는 편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과 달리기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착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릎의 움직임이에요. 무릎은 달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달리기 효율도 떨어지죠. 무릎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발이 땅에 닿을 때 무릎을 살짝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더 부드럽게 달릴 수 있어요. 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발이 지면에 닿은 후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며 발을 엉덩이 쪽으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올리지 않는 것도 모두 달릴 때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무릎의 움직임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근육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벽에 기댄 채 스쿼트 하기.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 자세를 5에서 10초 유지합니다. 두 번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바닥에 누워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다른 한쪽 다리를 펴서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3에서 5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0에서 15회 반복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 회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몸통 회전은 달리기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몸통을 자연스럽게 회전시키면 다리의 움직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달리는 동안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며 이때 몸통은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연습 방법으로는 달리기 전에 몸통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 것도 좋고 달리면서 의식적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과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골반 회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골반은 달리기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올바른 골반 회전의 기술을 익히면 다리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골반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달릴 때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체의 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 예방과 더불어 효율적인 달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습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엎드려 다리 올리기.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굽히고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고관절과 골반의 유연성을 기릅니다. 두 번째, 브릿지 동작.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스쿼트와 런지. 이러한 하체 운동은 고관절과 골반의 힘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골반 회전을 위한 연습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는 팁으로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살펴볼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뛰면서 서로의 자세를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면 효율적인 달리기를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부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릎과 골반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상을 예방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연습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해요. 실제 달리기에서 오늘 배운 기술들을 적용해 보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일단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스프린트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근육 강화 운동은 평소에도 수시로 할 수 있으므로 짬짬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 기술들을 잘 익히고 연습하면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2025년 저는 올해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뤄뒀던 건강한 습관을 주제로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달리기, 풀 마라톤 도전하기, 건강검진과 치아 교정하기, 바디 프로필 찍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부모님과 매일 통화하기.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날짜나 시간까지 계획한다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 2025년도
정코치와 함께 달리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달리기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연말에 안 그래도 시국이 뒤숭숭한 데다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힌 큰 사고가 있었죠. 제주항공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맨 앞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기장님과 부기장님,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기사를 보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2025년에는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 소식보다는 밝고 희망찬 사랑의 소식이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 달리기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